안녕하세요. 우리 삶에 힘이 되는 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정은길의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입니다. 즐겁게 시작하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담은 책이에요. 제로 웨이스트란 쓰레기를 줄이는 삶이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즐겁게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허유정 저자의 책입니다. 사실 저는 미니멀리즘, 제로 웨이스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진심으로 공감해요. 적게 소유하고 가급적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이 지구에 도움이 된다는 걸요. 하지만 이걸 꽤나 거창하게 생각해서인지 살짝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가볍게 실천하는 제로 웨이스트를 보면서 쟤도 하는데 나도 해볼까? 이렇게 가볍게 마음을 먹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죠. 세계를 이롭게 하는 게 너무 거창한 것 같다면 이거 실천하면 내 돈 아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어떤가요? 여러분도 공감이 가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 돈도 아끼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본 영수증 냉장고에 붙이기입니다. 여러분, 한때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죠. 그 유행의 시작이 저였다는 걸 아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2013년에 출간한 저의 첫 책,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자의 습관에서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과 식재료를 전부 포스트잇에 적어서 냉장고 문에 붙여두면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다 있는지 알게 돼서 음식을 버리는 일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제 책이 나온 후부터 포스트잇 활용법이 엄청 유행하면서 냉장고 파먹기는 하나의 컨텐츠가 됐죠. 그렇다고 제가 그 컨텐츠의 원조라고 우기려는 건 아니고요. 이 책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건 바로 장본 영수증을 냉장고에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애매하게 게으른 타입이래요. 냉장고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장본 영수증을 냉장고에 붙이니까 모든 게 해결되더랍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둔 영수증을 보면서 주말에 사과를 샀었지? 하는 생각이 들면 까먹지 않고 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영수증 품목 옆에 유통기한을 적으면 돼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재료를 알아보고 상하기 전에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자는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 가급적 영수증은 모바일로 받거나 출력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지만 장을 본 영수증만큼은 꼭 챙겨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영수증 한 장의 쓰레기를 만드는 게 있을지도 모르는 음식을 버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내 돈도 아끼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법 2번째는 보자기 쓰기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자기로 손가방을 만들고 포장하는 영상을 본 저자는 깨달음이 왔대요. 이거다. 마침 신혼집을 정리하면서 수납함을 찾고 있었는데 보자기로 그걸 해결했다고 하네요. 철진한 이불, 침구 커버를 보자기에 최대한 압축해서 보관하면 공간 활용에 그만이거든요. 플라스틱 수납함은 형태를 바꿀 수 없잖아요. 하지만 보자기로 싼 물건들은 꽉 찬 옷장도 비집고 들어갈 정도로 유연하죠. 게다가 내 힘만 좋으면 겨울 이불도 최대한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저자는 아마 보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다면 압축팩을 샀을 거래요. 유연한 보자기는 압축팩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납을 위한 부피를 줄여주니까 내 돈을 아껴주는 아주 좋은 아이템 아닌가요? 보자기를 자주 쓰게 된 저자는 종이 쇼핑백을 쓰는 대신 보자기를 활용하는 일도 늘었다고 합니다. 보자기를 이용해 손잡이를 만드는 사방싸기나 상자 포장에 좋은 가마싸기를 하면 평범한 참기름도 명인의 수제품 같은 품위가 생기거든요. 가지고 있는 보자기 중
최대한 선물할 사람에게 어울리는 보자기를 찾아서 정성껏 매듭을 지으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지 않을까요? 게다가 찢긴 포장지나 버려야 할 박스도 없으니까 선물의 여운은 더 오래 갈 거예요. 내 돈도 아끼고 환경에도 도움되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법 마지막 세 번째는 광장시장 이용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장시장은 맛있는 시장 음식을 먹으러 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옷 쇼핑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자는 옷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남편과 함께 구제 옷을 사기 위해 광장시장을 찾는데요. 구제 옷 쇼핑은 동묘도 유명하긴 한데 동묘는 시장 자체도 크고 옷 가게와 의류 노점이 흩어져 있어서 초보자에게는 광장시장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주로 집에서 입는 옷을 빈티지로 구매하는데요. 매년 구입해야 하는 옷들이 있잖아요. 남편에게는 여름 티셔츠가 그렇고 저자에게는 여름 원피스가 그렇대요. 어차피 사야 할 옷이라면 구제 쇼핑을 하는 것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주머니 사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옷은 소모품입니다.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옷을 버릴 때는 참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빈티지로 산 옷은 그 죄스러움이 좀 덜하대요. 여러 사람을 거쳐 충분히 입었던 옷이고 또 새 옷을 사지 않아 아낀 쓰레기가 있으니까요. 저는 아직 구제 옷을 사본 경험은 없는데요. 저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저자는 구제 옷 쇼핑 팁을 알려줍니다. 쇼핑하러 가기 전에 재킷이면 재킷, 원피스면 원피스. 내가 오늘 이거 하나는 꼭 찾는다 하는 마음으로 품목을 정하는 게 좋대요. 그러면 상인들이 뭐 찾는 거 있냐고 물어볼 때 바로 대답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빈티지 매장의 특성상 주인만이 옷의 분류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훨씬 수월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옷의 사진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도 좋아요. 빈티지 매장 사장님께 내가 사고 싶은 옷을 보여주면 최대한 비슷한 스타일의 제품을 찾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아예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옷을 사되 내 주머니 사정과 환경도 고려한다면 하나를 사도 오래 입을 옷을 사게 되고 종종 즐겁게 구제 옷 쇼핑을 즐기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이 책의 저자가 타협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세 가지의 내 돈도 아끼고 환경에도 도움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장본 영수증으로 냉장고 속 음식들을 버리지 않고 보자기를 활용해 쓰레기 없이 선물 포장을 해결하고 구제 옷 쇼핑으로 알뜰한 소비와 환경 보호에 나서는 것.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